안녕하십니까. 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2차 과목 중개사 법령과 실무를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기고요. 자, 이번 시험을 평가하면 중개사 법령과 실무만 말씀드리면 무난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을 할 수 있는데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중개사 법령이 있죠. 법령 부분이 약 22문제가량 출제가 됐고요. 실무 파트,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제 쪽까지 고려하면 약 18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평소 비중은 28, 12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실무 비중이 좀 많이 높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박스 문제는 40문제 중에 19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작년, 재작년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박스 문제가 출제가 됐죠. 박스 문제가 많다고 해서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문제 난이도를 보게 되면 상급 문제가 한 20%, 7, 8문제 정도가 상급 문제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급 문제에 해당하는 게 약 50%에서 한 55% 정도, 20에서 22문제 정도, 나머지 하급 문제가 30%, 그러니까 한 12문제 정도,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하급 문제다 이렇게 출제가 됐으니까 난이도까지 고려하면 무난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용어의 정의를 묻고 있죠. 틀린 것 그랬어요. 무난한 문제입니다. 1번은 중개를 묻고 있고요. 중개대상물,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상 없죠. 2번의 개공은 핵심 요건이 등록이죠. 등록을 한 자 맞는 얘기고요. 중개업은 세 가지 요소, 타인의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맞고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중개법인이죠. 중개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공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소공의 범위를 묻고 있죠. 임원이나 사원 중에 중개사가 있다면 그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되죠.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 보조. 아닌 자 나왔고요. 그리고 단순한 업무 보조 이렇게 해서 맞는 문장.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2번은 중개 대상물을 묻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평이한 문제겠어요.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해당하는 거. 기억번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에 체결된 아파트 분양권, 이건 중개 대상물이죠. 문제 없고요. 그리고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 요소, 기지벽 세 가지 요소를 갖춘 신축 중인 미등기 상태의 건물. 자, 미등기 건물도 중개 대상물이 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디귿번 아파트 추첨 기일에 신청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 예정대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 대상이 아니죠. 자, 그리고 니을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 태토권이죠. 이건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나온 거죠. 태토권은 중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급받은 게 아니라 공급받을 지위에 불과하죠. 따라서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 건 기억, 니은 2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정책심의위원회 있죠. 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시중선보, 시중선수. 자, 기억번에 보시게 되면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들어가 있죠. 다만 이것은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야죠. 그리고 니은번에 중개업의 육성, 중개업 들어가 있죠. 중개업 발전. 그리고 디귿번에 중개보수의 변경. 그리고 니을번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보증금 변경이죠. 보수를 올릴까 내릴까, 보증금 올릴까 내릴까, 시중선보, 시중선수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4개 다 기억, 니은, 디귿, 니을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자격증에 관한 거예요. 틀린 것 그랬는데 쉽습니다. 1번 시도지사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내가 아니죠. 1개월 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2번 자격증의 재교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거고, 3번 자격증의 재교부 시에는 수수료 납부하는 데 이때는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죠. 4번에 공인중개사는 유무상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안 되죠. 돈을 받고 양도, 돈을 안 받고 양도, 유상, 무상, 양도되어 다 금지되죠. 따라서 맞는 문장이고,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에 1천, 사칭 1년에 1천. 문제 5번 등록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골라라. 있는 자 그랬습니다. 해당되는 자죠. 기억번 금고 이상의 실형에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됐어요. 그러면 3년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2년 됐으니까 아직 결격입니다. 1년 더 지나야 벗어나죠. 니은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200만 원의 벌금 선고. 자, 벌금 선고 나오면 무슨 법, 금액이 얼마인지. 중개사법 위반은 타당한데 200만 원 벌금은 미달이죠.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요건 미달입니다. 따라서 결격이 아니죠. 디귿번 사원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즉 임원이나 사원 중에 한 명이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그 사람의 결격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결격은 법인의 결격으로 직결되죠. 따라서 그 법인 결격입니다. 이 디귿번은요, 그 사원의 결격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 법인의 결격을 물어본 거예요. 그 법인 결격입니다. 따라서 결격에 해당하는 건 기역, 디귿 두 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중개업 등에 관하여 옳은 것 그랬는데요. 자,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소공 상태에서는 안 되죠. 그 직장 그만둬야죠. 2번 법인인 개공은 중개업과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의 제공, 프랜차이즈 함께 할 수 있죠. 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할 수 있다 여기도 틀렸죠. 3번 법인인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 지역의 분사무소. 자, 여러분 분사무소 둘 때는 신고사항이잖아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따라서 허가받아라 여기가 틀렸습니다. 4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소공이 아니라 개공도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되죠.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 이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광고할 때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되죠. 너무 쉬운 5번 정답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 7번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 금액 이하의 벌금. 2년에 30%, 2년에 30%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자 정답은 2번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변경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거 2년에 30% 이하의 벌금이죠. 2년 이하의 징역 30% 이하의 벌금. 2년에 30%. 1번 같은 경우는 신고관청에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예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3번에 외국인이 경매는 계약 외 원인이잖아요.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4번에 개공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 즉 하지 않도록 요구한 자죠. 요구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면 그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죠. 따라서 지금 2년에 30%짜리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일반 종계계약과 전속 종계계약. 이거는 이제 일반 종계계약과 전속 종계계약을 비교해서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1번의 경우는 앞에 일반 종계계약 나왔죠. 근데 뒤에 보니까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하여 특정한 계공을 정하여 그 계공에 한정해서 의뢰토록, 중개토록 하는 계약 그랬는데 이거는 일반 종계계약이 아니고 전속 종계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2번 계공이 일반 종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정보망에 해당 종계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그랬는데 이거는 일반 종계계약에 관한 게 아니라 전속 종계계약에 관한 설명이죠. 또 공개를 할 때도 정보망뿐만 아니라 일간신문도 가능하고요. 전속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3번 계공이 일반 종계계약을 체결했을 때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통지 그랬는데 이것도 전속 종계계약에 타당한 얘기예요. 일반이 아니고요. 4번 계공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 종계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 종계계약을 체결했다. 뒤집어서 읽으면 전속 종계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속 종계계약서에 의하지 않았다는 건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작성하지 않은 건 업무정지 사유인데 지금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랬으니까 1, 2, 3, 4가 현재 다 틀려 있습니다. 5번 표준서식인 일반종계계약서와 전속종계계약서에는 계공이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했을 때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서식상의 내용으로서 맞는 얘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2번 서식이죠. 여기가 포인트예요.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의 기본확인사항이 아닌 거. 자, 여기는 기본확인사항이나 세부확인사항을 물어본 게 아니라 2번 서식 비주거용 건축물에 기재하지 않는 걸 답으로 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인데 비선호시설은 확인설명서 1번 서식과 확인설명서 3번 서식 1, 3 서식에 있지 2번 서식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번의 대상물건의 표시, 2번의 소유권 외유 권리사항과 5번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사항과 소유권 외유 권리사항은 다 등기부 기재사항에 있는 거죠. 그리고 관리 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도 기본이고요. 직접 확인하니까요. 정답 3번 찾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문제 10번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하여 옳은 거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판례를 좀 알았어야 되는데요.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공매 알선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공매 알선이라든가 경매 알선의 경우는 소개만 하는 거니까 중개 쪽의 보수를 적용해라. 이게 판례의 태도예요. 이 판례를 챙기지 못한 분은 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거예요. 적용됩니다. 중개 보수 쪽 적용을 하죠. 니은번 법령에서 정한 한도 초과 중개보수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니까 맞는 얘기고요. 디귿번에 계공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도 의뢰인과 중개인의 상황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한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맞는 건 니은, 디귿 이렇게 됩니다. 요거 조금 어려웠어요.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정답 4번 처리하시고요. 11번은 이제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거 그랬는데 이건 뭐 쉬운 문제죠. 계공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했으면 재가입이나 보전, 재가입 보전은 15일 내죠. 계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7일 내고요. 사무소 이전했을 때에는 10일 내에 신고죠. 이전 신고. 따라서 긴 것부터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가게 되면 기역, 디귿, 니은 그, 드느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계공의 거래계약서의 작성 관련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계공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는 자격 추석을 했는데 이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건 국토부 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이 있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 자체가 틀린 거예요. 표준사직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자격 취소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번은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온 거죠. 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맞습니다. 정답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고요. 3번에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의 작성, 이중계약서. 시도지사는 3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그랬는데 시도지사가 잘못됐죠. 등록관청이 하는 거고요. 3개월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6월 범위 내에서 그래야죠. 4번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인회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속공인인회사가 중개행위를 한 소공이 지금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그 소속공인인회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건 맞고 다만 개공은 서명 날인 의무가 없다? 아니죠. 소속공인인회사가 일을 했어도 개공은 서명 날인해야 되는 거죠. 현재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5번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3년간 보존해라 그러는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있잖아요. 그럼 보존의 의무가 없죠. 보관되지 않았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지 않았다. 그러면 5년간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하죠. 따라서 보존해야 된다가 틀렸고요. 3년이라는 부분도 틀렸고요. 4번이라는 표현도 사실 틀렸습니다. 따라서 보존의 의무가 없다 그래야죠. 13번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그거죠. 명시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1번 업무정지 중에 업무를 받죠. 정지 중에 까불면 취소됩니다. 필취. 사망도 필취, 절대적 취소. 3번에 이중으로 등록했죠. 이중이란 말 보이고 등록이란 말 나오죠. 이중 등록도 필취. 그러나 4번에 개공이 임시중개시설물 나오죠. 이것은 임취. 따라서 필요적,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아니죠. 5번에 개공이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필취잖아요. 두 번의 업무정지 또다시 업무정지 해당 행위 상습 가중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에 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원래 거래정보사업자는 거의 대부분 지정 취소죠. 업무정지가 없으니까요. 기억번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거 지정 취소 맞고요. 니은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 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제 니은번 같은 걸 좀 다르게 출제할 때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는 있죠. 디귿번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면 이것도 공개 관련 지정 취소고요. 니을번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운영하게 되면 역시 지정 취소죠. 그래서 정답은 모두 해당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니을. 15번 3년에 3천짜리 아닌 거 그랬습니다. 1년에 1천짜리 고르든가 과태료 찾든가 그래야 되겠죠. 자, 1번은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증서, 청약통장 생각하시면 되죠. 증서를 중개했어요. 3년에 3천입니다. 법정보호소를 초과해서 보호소를 받았어요. 그러면 금품 초과 금품 소수 1년에 1천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의뢰인과 직접거래 3년에 3천이고요. 쌍방들이 직접거래 쌍방들이 다 3년에 3천이고요.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는 건 독과점이죠. 단체 구성 독과점 3년에 3천. 정답은 2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자, 16번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해서 묻고 있는데요. 틀린 것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해서 별도 회계로 관리해라. 그렇습니다. 문제없고요. 2번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 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20% 이상으로 한다. 여기가 틀렸네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해야 되니까 정답 2번. 3번 4번은 이제 개선명령이죠.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공제 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자산 예탁기간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4번의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를 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번과 4번의 경우는 개선 명령의 내용이죠. 5번 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합니다. 일간신문 협회보 등을 통해서 매년 하죠. 매년 하는데 다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한다는 거예요. 현재 틀린 내용은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었고요. 17번 중개보수 등에 관하여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앞에 지금 개공의 과실이란 말 나오죠. 중개업자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취소됐어요. 계약이 깨진 거죠. 그런 경우는 개공은 업무에 관련해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못 받죠. 틀렸습니다. 2번 2번과 3번은요 뒷부분을 잘 봤어야 됩니다. 원래 실비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원래 누구에게 받죠?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받습니다. 여긴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받을 수 없다 해서 틀린 거예요. 3번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받지만 뒷부분에 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를 받는 그 객체, 대상은 맞게 되어 있는데 뒷부분이 지금 틀리게 되어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랬어야 돼요. 4번에 개공의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라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건 맞는 문장이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날. 5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이에요. 주택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까지 내려가지만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은 시도 조례가 없죠. 그냥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뿐이에요. 따라서 시도 조례 없으니까 무리 없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의 승계. 이런 문제는 대체적으로 좀 어렵게 나오죠. 완벽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옳은 거 그랬는데 기억번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처분 나오면서 효과 나오죠.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처분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2년간이 틀렸어요. 1년간 승계되죠. 1년간. 자 그러면 만약에 개공이 폐업을 하고 재등록을 했을 때 폐업하기 전에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 이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가 되고요. 그리고 폐업 전에 위반을 해요. 법을. 여기도 마찬가지 폐업 전 위반했을 때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재등록 개공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이 경우는 폐업 기간이 3년 이내여야 됩니다. 따라서 뒤집으면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재등록 개공의 등록 취소가 불가하고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업무 정지할 수 있는데 업무 정지는 폐업 기간이 1년 이내여야 돼요. 뒤집으면 폐업 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 폐업 전 위반 행위로 업무 정지할 수 없다가 되죠. 그 지문이 니은번 폐업 기간이 2년 초과돼서 2년 넘었죠. 재등록 개공에 대해 폐업 신고 전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업무정지 사유로 업무정지 할 수 없는 거죠. 왜냐? 폐업기간이 1년 넘었잖아요. 지금 무려 2년을 초과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다. 그럼 맞는 문장입니다. 디귿번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 의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 자, 처분의 효과 나오죠?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승계가 되니까 10개월 된 개공에게 재등록 개공에 승계가 되죠. 니을번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면 3년 초과됐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공에게 폐업신고 전 취소 사유,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할 수는 없죠. 3년 넘었잖아요. 따라서 지금 4개의 지문 중에 틀린 것, 기억번만 틀렸고요. 니은, 디귿, 니을은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니을.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19번. 자, 법인 나옵니다. 법인이 압도적으로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등록 기준에 부합되는 거 모두 골라라. 특수법인 고려하지 않습니다. 대표자는 중개사여야 된다. 이건 타당합니다. 요건을 구비한 거죠. 부합하죠. 니은번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사무소를 확보했다. 자, 건축물 대장 좋습니다. 그리고 꼭 소유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전세로 사무소 확보 좋습니다. 그리고 함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된다 그랬으니 맞는 거죠. 따라서 니은번은 옳은 지문이고, 디귿번에 중개사무소 개설하라는 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좋습니다. 여기도 타당한데요. 다만 문제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되죠.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 옳은 지문은 기역, 니은 2개,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고발 대상을 모두 골라라. 포상금 제도가 중개사법에도 있고 부동산거래 신고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법상 신고고발 대상자는 무등록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등록증, 자격증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그리고 개공이 아닌 자로서 광고한 자, 시세 조장, 시세 조정, 그리고 독과점, 단체를 구성하는 거,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아파트 주민들, 무부등자, 광시독방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건 지금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여기 있습니다. 자격증을 빌려주고 빌린 사람, 여기. 그러나 기억번에 종교대상으로의 매매를 업으로 한 행위를 한 자, 금지행위지만 이 사람 꼰질르면 돈 안 나오죠. 그 다음 디귿번에 거짓된 언행,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자, 금지행위지만 꼰질러 봐야 돈 안 나오죠. 니은번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에 관하여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원래 자격 취소가 되려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있고요. 아니 부정하게 취득했으니까 뺏어와야죠. 그리고 자격증의 양도 대여가 있고요. 그리고 자격 정지 중에 업무를 받거나 이종 소속을 했거나,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거나, 요런 게 이제 자격 취소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 정도는 받아줘야 자격 취소인데, 1번의 경우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 자격 취소 안 됩니다. 징역 선고받아야 돼요. 다만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선고받았다면 결격 사유는 해당이 되죠.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만 자격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거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자격 취소된 자는 자격 종교부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죠. 7일 안에. 3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게 통지한다. 맞습니다. 우리 중개사법 5일짜리 하나밖에 없죠. 4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 그렇죠. 자격 취소는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사전에. 맞는 문장. 5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 부정취득? 자격을 취소해야죠. 기속 취소잖아요. 따라서 1번이 정답. 22번은 부동산거래 신고법 안에 토지거래 허가제 문제인데, 올해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무려 5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거래 신고법에서 9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가 2문제, 외국인 취득 특례가 2문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5문제 해서 총 9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이 토지거래 허가제 쪽 문제, 허가의 기준 면적 문제죠. 허가의 기준 면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단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해 공고한 경우와 종정 규정에 따라 공고된 면제 대상 토지 기준 면적은 고려하지 않는다.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 단위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에 아래 세부 용도 지역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는 필요하지 않는데 허가 필요 없는 면적이죠. 면적 이하 기준 6, 1515, 26 이렇게 나가죠. 해서 6, 15, 15, 26 이렇게 넘어갑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해서 정답 2번 찾는 데는 아마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게 대지 면적의 분할 시에 최소 면적과 일치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에 부동산 정보체계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아주 비전형적 문제죠. 일종의 좀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바로 정답으로 들어가면 정답은 3번인데요. 자, 부동산 거래 관련,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요. 그 거래 관련 정보라든가 거민 관련 정보라든가 토지거래 허가 관련 정보는 얘네가 정보관리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우리 중개사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사법 하나, 둘, 세 가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법 근거가 다릅니다. 그래서 디귿번을 빼고는 다 정보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비전형적 문제다. 24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1번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면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허가 대상 토지죠. 자, 그러면 원래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취득에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무효죠. 유효 틀렸습니다. 이번에 외국인이 건물의 신축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 허가를 받아라 그랬는데 아니죠.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는 거죠. 신고. 취득 신고 6월 내 계약 이외의 원인 6월 내. 3번 외국인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에 중복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경상북도 경주시의 문화재 보호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인 거죠. 요럴 때 외국인이 그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한단 말이죠. 취득하는 토지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와 토지 취득 허가 이 두 가지 허가를 모두 받을 필요가 없죠.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돼요.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외국인 취득 허가 받을 필요 없고 외국인 취득 허가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4번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됐어요. 변경됐을 때 계속 보유하려면 계속 보유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죠. 변경된 날로부터 6월 내에 신고 그렇잖아요. 자,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5번이 정답인데 외국인으로부터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았죠. 허가 신청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랑 외국인 취득 허가랑 다 15일 내 처리하죠. 처리기한. 따라서 15일 내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5번이 정답. 25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도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했단 말 나옵니다. 방치 요걸 찾았어야 돼요. 방치한 경우 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이행 명령할 수 있는데 그 이행 명령의 이행기간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합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여기 중복됐네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즉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3개월 10% 3개월 10% 허가받은 목적도로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을 때 이행명령 3개월 내고 이행강제금은 방치한 경우는 10%죠. 그리고 임대를 놨을 때는 7%고요.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변경해서 이용하는데 변경 승인 안 받고 이용하고 있으면 5%, 기타의 경우는 7%죠. 그래서 방대변기 1757 이렇게 외웠어요. 어쨌거나 이 25번 문제는 요 방치 부분,
방치를 찾았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죠. 26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하여 옳은 것 그랬는데요. 틀린 거 골라라. 1번 시군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선매자로 지정해서 협의 매수케 할 수 있죠. 공익사업용 토지 요거는 선매대상 토지니까 맞는 문장입니다. 2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해 줘야 돼요. 다만 지정을 해제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죠. 3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매수 청구. 1월 내 그러죠. 1개월 안에. 자, 맞는 문제야. 5번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공고한 날에 다음 날 그랬는데 다음 날이 아니라 5일이 지나야죠. 5일 후에 효력 발생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효력 발생. 허가 받아라 5글자.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에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적어 시군구청장에 제출해야 된다. 그럼 맞죠. 허가 신청서에 이제 어떻게 이용하겠다,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겠다 이거 적어서 제출합니다. 원래 이제 토지 이용 계획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첨부하게 돼 있죠. 26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역시 26번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행하는 법령상 외국인 등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원래 외국인 등 그러잖아요. 외국인 등 그러면 제가 7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 외국 사람. 두 번째가 외국 회사, 외국 법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법인인데 반수 이상이 외국 색깔을 띠고 있는 거. 그리고 외국 정부.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국제기구. 이 국제기구는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정부 간 기구, 비정부 간 기구 이런 국제기구 등이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유네스코 같은 거라든가 들어가고요. 니은보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개인이니까 외국 사람이고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그냥 외국 법인, 외국 회사고요. 그 다음 기억번의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는 요 7번에 들어가고요. 미음번의 외국정부 여기 있죠. 외국정부. 그래서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기억부터 미음까지는 모두 외국인 등에 해당되죠. 정답은 5번. 29번 토지거래 허가 등에 관하여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첫 번째 농지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이게 잘못됐어요.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뭔가를 받은 걸로 본다. 바로 넘어가면 답을 못 찾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그러니까 농취증을 받은 걸로 보지 농지 전용 허가받은 걸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 농사 짓는 거 맞아? 확인했으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는 걸 간주해 주는 거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내용입니다. 요거는 틀렸어요. 두 번째 문장 국세의 체납 처분 압류부동산 공매에 해당하죠. 이런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라든가 압류공매는 허가받지 않잖아요. 세 번째 문장 시장 군수는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은 의무기간 동안만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부과된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는 현재 허가구역 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허가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그게 다 넘어가죠.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이용한다 그러면 그 땅을 산 사람도 계속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줘야죠.
이용 의무가 승계인에게 이전된다. 요거 하나만 맞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문장 하나만 옳기 때문에 정답은 한 개 2번이 되겠습니다. 29번 실명법 문제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하는 법률에 관하여 옳은 것은 모두 골라라. 기업번의 경우는 상호 명의 신탁이죠.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의로 등기했대요. 이게 구분 소유자의 공의 등기? 이거는 명시사 약정에서 제외되잖아요. 제외되니까 법 위반으로 무효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냥 유효죠. 처음부터. 그리고 종종 배우자 종교단체 나오면 포함되는데 나쁜 목적이 없을 때 유효죠.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나쁜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렇죠? 지금 나쁜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 등기 유효하다. 타당합니다. 디귿번 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일 때 그것이 무효잖아요. 이럴 때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수탁자 명의로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대의 말소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맞는 건 니은 디귿 두 개예요.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두 개 정답 4번이 되겠고요. 30번 매수인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이 매수인청 대리 위임인에게 그러니까 손님이죠. 손님에게 민사집행법 내용에 관해서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매수인청 대리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권리분석 문제니까 경매 쪽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번 후손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그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당권은 순위불문 모조리 소멸. 맞는 문장 2번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건 전세권이나 등기된 임차권이 그 뒤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이 말소 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거 다 소멸하죠. 맞는 거고요. 3번 유치권자는 유치권으로 성립한 유치권이 성립된 목적물을 경매로 매수한 자, 경락인이죠.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돈을 달라고 할 수 없고 다만 경락인이 건물을 넘겨달라 그러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 많이 했습니다. 4번에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래 소멸하지 않지만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죠. 맞는 거고요. 이건 뭐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겁니다. 5번에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목적 권리를 취득하는 대금을 낸 때 취득하죠. 정답은 3번. 31번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하여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90695437 그러죠. 서울이 9억, 과밀 억제권액이 6억 9천, 광역시가 5억 4천, 그 밖의 지역이 3억 7천인데 이 금액을 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이때는 환산합산 해서 즉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합쳤을 때 예컨대 9억 원을 넘는다. 원래 상가법에 적용이 없잖아요. 9억 원이 넘어가면 원래 법 적용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5가지가 있어요. 권리금은 보호해주고 대항력은 인정해주며 표준계약서 인정해주고 10년간 갱신 요구할 수 있고 3기 연치 시 해지 규정을 적용해줍니다. 권 대표가 갱신 요구했는데 3기 연체돼서 해지돼 버렸네. 권 대표 갱삼. 자, 그러면 권리금 보호 규정, 권리금 규정 적용되죠. 니은번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다. 2기 연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어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맞는 걸로 고치려면 3기 연체 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는 거죠. 2기 연체로는 거절을 못해요. 따라서 틀린 문장. 디귿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여기는 동의가 있었어야 돼요.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적법 전대. 그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타당한 문장.
따라서 옳은 건 기역 디귿 되겠습니다. 기역 디귿. 기역 디귿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32번. 개공이 중개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설명한 거예요.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주임법 1번.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된다. 겸용주택 적용되죠. 2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건 행사를 통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맞습니다. 상가법 갱신 요구는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임법의 경우는 갱신 요구 한 번만 할 수 있고 늘어나는 기간은 2년으로 간주가 되죠. 따라서 맞는 문장. 3번.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했죠. 갖추지 않은 경우 자,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말이 나오면 최우선 변제를 묻는 거죠. 자,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없죠. 이걸 맞는 걸로 고치려면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그래야 돼요. 갖추지 않은 경우는 안 되죠. 따라서 현재 3번이 틀려 있는 거고요. 4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본다. 이건 타당한 얘기고 대항력 관련.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그 이후에 딴 데 이사 갔어요. 그래서 대항력권을 상세를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을 상세를 하지 않죠. 타당한 얘기. 이 임차권 등기의 어떤 장점 아니겠습니까? 네, 정답은 3번이었고요. 33번. 개공이 주택, 임대차를 중개했어요.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확인설명서 1번 서식을 작성합니다. 그럴 때 제외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원래 매매라면 쓸 게 많지만 임대차의 경우는 생략하거나 제외되는 게 있죠. 생략하거나 제외되는 거. 첫째, 공법상의 제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공시가격, 공시지가라든가 건물 공시가격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 관련 조세는 아예 제외돼 버리죠. 그래서 공이 3개네, 공공공세, 공이 3개네. 자, 그러면 제외되거나 생략 가능한 거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이건 아예 제외되죠. 개별 공시지가 건물 공시가격은 자 생략할 수 있다죠. 그러나 디귿번에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는 세입자 입장에서 중요하죠. 건축물의 방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빼면 안 되겠죠. 따라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야 되니까 제외되는 거 또는 생략할 수 있는 건 기역, 니은 2개가 되겠습니다. 기역, 니은 2개. 1번이 정답이네요. 34번에 중개의뢰인 갑과 개공을은 손님이 갑이고 개공이 을인데요. 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에 관하여 틀린 것. 전속중개계약의 실체적 효력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갑과 을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했다면 유효하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지만 약정이 없으면 3개월. 약정이 있으니까 4개월로 가는 거죠. 2번. 개공을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3번. 갑은 을이 중개사법령상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협조해 줘야죠. 이상 없고. 4번.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도 있고요. 5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스발상 나왔죠? 스발상 나오면 비용만 물어주면 되잖아요. 50% 범위 안에서. 그런데 갑은 을에게 지급할 중개보수 전액 틀렸습니다. 50% 범위 안에서 여기도 틀렸죠? 소요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이것도 뭐 무리 없이 답을 찾았을 거라고 봐요. 35번. 개공갑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규칙이죠. 에 따라서 대리인으로 등록했어요.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번. 갑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전환법에 따른 광업재단. 자, 요거 매수신청 대리할 수 있습니다. 중개 대상물과 대리 대상물은 범위가 같죠.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대리대상물도 똑같고요. 맞는 문장. 니은번 갑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가 됐어요. 자, 왼쪽 중개업 쪽에 등록 취소가 되면 오른쪽도 취소가 되는데 문제는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여기만 읽어가지고 함정에 빠지는 거고요. 시도지사가 잘못됐죠.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등록 관할이 지방법원장이죠. 따라서 시도지사가 잘못됐습니다. 지방법원장. 그리고 왼쪽에 폐업신고, 중개업 폐업신고로 오른쪽 등록 취소가 되면 결격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왼쪽에 폐업으로 갑의 대리인 등록 취소가 됐으면 오른쪽 등록 취소가 됐죠. 뭐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갑은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할 수 있죠. 결격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옳은 건 기억반 하나. 기억반 하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36번은 이제 집합건물법에 관한 건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거의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 정답만 확인해 드리면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물, 뭐 벽에 금이 갔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면 그 흠은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자들 전부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일종의 전유 부분 소유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요. 따라서 1번이 옳은 문장이고 나머지는 틀려 있습니다. 정답만 확인할게요. 37번은 주택을 팔고 사고 임대 놓고 임차하고 그러잖아요. 주택을 팔기도 하고 임대 놓기도 하고 주택을 사기도 하고 임차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이에요. 세를 얻으려고 하죠. 자, 이런 의뢰인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 그랬는데 이거는 매도나 임대시고요. 그리고 은행증자 권리금 제소공과금도 매도나 임대시고요. 중개 의뢰 금액도 매도나 임대시고요. 거래규제 및 공법상의 제한사항도 매도나 임대시예요. 그러니까 세를 얻을 사람에게는 희망이란 말이 들어가죠. 자, 희망지역 그리고 희망가격 기타 희망조건 이런 것들 희망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희망지역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7번은 서식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희망지역 등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8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헷갈리고요. A시의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갑은 B시에 소재하는 을 소유의 오피스텔입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전용면적 80제곱미터니까 주거용 오피로 분류가 됩니다. 원래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가 있고요. 주택 이외의 물건에 대한 중개보수가 있는데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다만 상가나 이런 것과 달리 요율을 국토교통부에서 달리 정하고 있죠. 자, 업무시설로서 80제곱미터이고 그럼 85 이하죠. 부엌이랑 화장실 목욕실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대로 주거용 오피고요. 매도입니다. 매도. 매도하려는 을과 매수하려는 병. 을과 병 사이에 매매를 중개했죠. 매매. 자, 주거용 오피의 매매입니다. 그러면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로서 국토교통부령에 매매일 때 0.5, 임대차 때 0.4 그걸 적용하는 거고요. 중개사법령상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와 실비에 관해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 중개보수의 경우는 주택의 경우나 주택 이외의 경우나 주택의 경우는 조례까지 있고요. 중개보수가 주택 이외의 것은 조례가 없이 국토교통부령이잖아요. 근데 실비는 주택에 대한 실비, 주택 외의 물건에 대한 실비 모조리 조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번. 갑이 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 자, 실비 나왔죠? 실비는 주택이든 주택 이외이든 다 조례예요. 따라서 A씨가 속한 C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맞습니다. 니은번. 갑이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 이것도 맞습니다. 0.5%니까요. 디귿번.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양타 치는 거죠. 니을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아니죠. 주택 이외죠. 주택 이외. 따라서 맞는 건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39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 이것도 뭐 전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틀린 것 1번 당사자가 외국인이면 국적 적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 대상 면적 날에는 실제 면적을 계산해 적는데 건축물이 집합 건축물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용 면적. 단독 건축물이면 연면적. 맞는 문장입니다. 3번에 종전 부동산 그러면 입주권에 한해서만 적용하죠. 입주권 매매 경우에만 제한을 가했습니다. 맞는 문장이고 4번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을 때 거래 관련 참고 내용이 있을 경우 그런 걸 적는 거예요. 가볍게 처리하시면 되고 5번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일 때, 분양계약일 때 또는 전매계약일 때 물건별 거래가격과 총 실제 거래가격에 부가세를 제외한이 아니라 포함한으로 해줘야죠. 따라서 5번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해줘야 되니까 5번이 잘못됐죠. 5번 찾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계공이 분묘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분묘 기지권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30년으로 아니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따르지만 약정이 없을 때는 분묘가 존속하고 봉제사를 계속하는 한 계속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2번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 2001년입니다. 2001년 1월 13일인데요. 2001년부터 장사법이 시행이 됐는데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무단 설치한 분묘의 경우에도 장사법 시행 이후에 시효기간이 만료가 됐다면 이런 건 시효취득 인정합니다. 장사법 시행 전에 무단 설치했다 하더라도. 따라서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한 분묘의 경우 시행 후에 분묘기득권 시효취득 인정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틀렸죠. 3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 2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득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분묘기득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이전형 분묘기득권 그러죠. 내 땅에 분묘 설치하고 땅만 팔았는데 특약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매도인 쪽에서 분묘기득권 취득하는데 이때는 지료지급 의무가 기지권이 성립할 때로부터. 따라서 3번 맞는 정답이고요. 4번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이죠. 시효취득한 사람은 소유자의 지료지급 청구가 있어도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소유자가 지료지급 청구를 하면 그때부터 미래의 지료는 지급 의무가 있죠. 없다 했으니까 틀렸어요. 5번 분묘가 멸실이 됐어요. 그런데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득권 소멸하지 않죠. 틀렸어요. 살아있어요. 따라서 40번 문제는 1번 틀렸고 2번도 인정된다 그래야 되고 4번은 지료지급 의무가 있죠. 그리고 소멸하지 않으니까 1, 2, 4, 5는 틀린 거고 3번만 맞아 있습니다. 정답 4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33회 2차 과목 중개사법령과 실무의 해설 강의를 해봤는데요. 우리 중개사 법령과 실무 쪽은 그래도 무난한 편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인데 공법이 많이 어렵고 또 공시법 또 세법도 많이 어려웠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걱정됩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또 안타깝게 안 되신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걸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